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뭡니까?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 자체가 기반 시설이 없으면 그것도 난개발이죠. 그래서 기반 시설의 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이걸 일명 기반시설 연동제도라고 그래요. 그 기반시설 연동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누가 지정해요? 개발행위 나오면 무조건 다 이제 6명이에요. 개발행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6명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어디를 대상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여기는 포인트는 뭐예요? 곤란한 지역. 그러면 이미 개발된 지역일까요? 아니면 개발될 지역일까요? 개발된 지역.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이 아니었죠? 녹관 농자의 개발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난개발 방지였죠?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인데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살기 좋은 동네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개발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개발행위 허가해줘 버리면 그 지역 주민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녹지적이니 관리적인, 농림적인, 자연환경 보존적 나오면 안 돼요. 이미 개발된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곤란하단 말에 항상 염두에 주셔야 돼.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야겠어요? 그러면 완화해야겠어요. 여기는 지금 곤란한 지역인데 계속 규제 완화해줘 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죠.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또 우뚝 써볼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눌러버리잖아요. 짓지 말라고. 그죠? 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정권자 6명에다가 주상공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곤란한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누가 정해서 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지역에다가 이런 지역에 수립을 하라고 기준은 누가 지정해달라고. 기준 나오면 항상 누구 했어요? 기준 국장이 정한다. 기준 국장이 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국장이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기준. 자, 보니까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것. 이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다 지정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저히 지체돼요. 원래부터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차량통이 현저히 지체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적별 도로율의 20% 미달하고 있대. 자,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마다 도로율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이 지역이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는 주거용이 들어서고 여기는 공장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해당 지역에 도로율이 있을까요? 당해 면적의 몇 퍼센트는 도로를 확보해라는 이런 도로율이 있을까 없을까? 다 지역마다 도로율이 있어요.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의 도로가 제일 도로율이 많이 확보되겠어요?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더 많이 모여져야 될까요? 당연히 상업지역이잖아요. 업무시설 상업시에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로가 더 다른 지역보다 도로 조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율이라는 게 용도 지역마다 도로율이 있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몇 퍼센트, 그 지역에 몇 퍼센트를 도로를 확보하라는 율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고 우리 인천시에 상업지역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상업지역에 이렇게 다 도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율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도로율이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보다 도로율이 20% 미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 그래도 20% 이상 미달하고 있는데 자, 자꾸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로 설치가 곤란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서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20% 미다는 지역에서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지정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향후 몇 년 이내요? 2년 이내요. 2년 이내. 예, 수도 수요량이 막 늘어서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막 들어와.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당해적인 수도 시설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못 들게 규제해라.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 종류는 뭐뭐 있어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 종류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는 다 얼마예요? 2년 20. 2년, 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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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2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나오면 2년 20이다. 그죠? 2년 20이다. 기준은 국장이 정했고 2년. 그래서 만약에 기준 물어보는데 3년 나오면 3년이 답일 거 아니에요. 30 나오면 30 답이고 1년이면 1년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 4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는 2년 20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개발밀도 관리계획에서는 나온다면 좀 나올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기준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15, 3 절차. 자, 여러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품이에요, 구상품이에요. 예, 구상품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년 전에 들어온 거니까 신상품이에요. 그래서 신상품은 절차가 다 있었잖아요. 신상이니까. 주민에게 청취도 하고 하다못해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지정했잖아요. 이거 구상품이야, 구상품.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정할 때 심의 거쳐서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됐다고 공부에 고시하면 끝. 심의 지정 고시. 이거 끝이야, 끝. 심의 지정 고시. 그러면 그 흔한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네.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의견 청취가 없어요? 우리가 구역에서 지금 주민의견 청취가 없는 게 또 여기에요. 주민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냥 심의 지정 고시. 심의 지정 고시. 이렇게 해서 지정하더라. 주민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신상품이라 다 있다고 그랬죠? 다 있다.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가 없다. 자, 그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 내용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건필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해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지정할 때 도지사의 승인받아요. 시장구사 지정할 때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의하고 지정하고 자기가 고시하면 돼요. 이게 이 사람의 권한입니다. 뭐 누구한테 승인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심의 지정 고시.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라 그래요. 법률에서는. 근데 그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그 강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요. 대통령으로 위임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당해제에 적용되는 이 용적률, 또 좀 더 우뚝 서볼 거 하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용적률. 올라가는 게 용적률이죠? 용적률 최대한도 몇 % 이하에서 강화한다고.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그래서 여기를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용적률이 200%인데 너무 높았어.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를 하겠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 반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적률이 200%인 적이 개발 밀도 관리 규정되면 당해적에 적용된 용적률은 몇 %예요? 100%라는 이야기. 그러면 용적률이 200이면 종전 토지 면적의 2배를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 100%면 한 배밖에 못 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배만큼 공간적 가치를 이용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개발행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 수단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 교과서에 216페이지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법률에 있는 조항이니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2번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건폐율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렸다.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올 때는
예, 시행령을 물어본 것이고, 근데 퍼센테이지 없을 때는 그냥 거원필도 용적률 다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만 체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예, 기출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대신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뒤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섞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같이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나왔네. 자, 여기서는 나온 다음에 기준이에요, 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적으로 독립적 문제를 낼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기준. 그죠? 올바른 조합은. 기억번.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된 지역. 아까 기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용도적별 도로율의 10% 이상 미달한다. 10이 아니고 20%죠? 나오면 2년 20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량이 수도 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 지역이다. 2년 나왔습니까? 그래서 초과고 예상돼서 솔직히 곤란한 점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번. 향후 3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된다. 3년이 아니라 2년.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10% 이상 초과해요. 얼마요? 20. 기준 나오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2년 20. 숫자 없으면 상관없고, 그죠? 숫자 나올 때는 2년 20.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뭐뭐 맞아요? 기억번하고 디귿번인가요? 네. 답은 1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 자, 정리를 딱 하시고.